그래서 수업 페이지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기초 키보드 사용법. 기본적인 문서, 텍스트 다루는 거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홈 앤드라고 되어 있잖아요. 홈 키, 앤드 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거예요. 얘는 그냥 보고서 넘어갈게요. 보통 방향키로 왔다 갔다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얘를 쉬프트를 누르고서 왔다 갔다 하면은 이렇게 선택이 돼요. 그러니까 마우스를 쓰고 이렇게 드래그를 해도 되지만 마우스를 안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질 거기 때문에 이것도 좀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위치에서 이만큼 긁어오는지. 그래서 얘가 이렇게 한 줄에 여러 단어가 이렇게 들어있으면은 얘를 선택하기 위해서 방향키를 꽤나 많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이렇게요. 그게 아니라 방향키 위쪽에 보시면은 홈키랑 엔드키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이 줄의 시작과 끝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응용해서 Shift 누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시면은 Shift 누른 상태에서 내가 어디 위치에 있는지 파악한 다음에 그에 맞는 홈키나 엔드키를 눌러주시면은 처음과 끝을 한 번에 왔다 갔다 하면서 선택할 수가 있게 돼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이거 전부 다 선택을 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홈 엔드를 눌러봤자 이 한 줄 내에서 왔다 갔다란 말이에요. 그죠?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시면 이때는 컨트롤 홈, 컨트롤 엔드로 하시면은 이 덩어리의 처음과 끝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응용해서 컨트롤 시프트를 누른 상태로 홈 엔드 키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도 가능해요. 내가 위치한 곳부터 뭐 이런 거.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복사 컨트롤 C 붙여넣기 컨트롤 V 그리고 잘라내기 컨트롤 X 컨트롤 V. 복사 붙여넣기랑 잘라내기 붙여넣기는 약간 다르죠. 복사는 원래 거 그냥 냅두는 거고 잘라내기는 원래 거를 없애고 그걸 진짜로 잘라서 붙이는 거니까.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건 그냥 보세요. 그냥 A, B, C, D, E, F, G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여기서 대문자를 입력을 하고 싶다 하면은 캡스락을 한번 누르고서 A, B, C, D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개발할 때 캡스락은 누르는 거 아니에요. 캡스락 누르지 마시고 왼손 새끼손가락으로, 지금 초문자 상태예요. 초문자 상태에서 왼손 새끼손가락으로 Shift 누르고 그냥 입력을 하시면 대문자로 변환이 돼요. 왼손 새끼손가락으로 이렇게 컨트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가다 이런 경우 있어요. 여기 중간에 내가 뭐 이런 거 추가해야 된다. 근데 뒤에 게 뭐가 들어가는 경우, 이런 식으로. 이때는 인서트 키가 눌려서 그런 거예요. 홈 왼쪽에 있는 거. 근데 이거는 키보드마다 조금 다를 거고, 노트북을 쓴다면 노트북에 그 정해진 위치가 있을 거라서 그건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시고요. 파악 정도만 해놓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뭔가 이상한데 싶으면은 인서트 키 한번 눌러주시면 돼요. 인서트, 편집 모드, 삽입 모드 설정하는 거라서. 그리고 또 하나, 되돌려야 된다. 컨트롤 Z. 다시 원상복구를 시켜야 된다. 컨트롤 Y예요. 컨트롤 Z와 Y는 짝입니다. 그래서 클립보드에 남아있는 이 상태가 저장되어 있는 상태가 이제 시점이 돼서 이동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컨트롤 누르고 페이지 업다운을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탭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그냥 크롬 기능인데 컨트롤 페이지 업다운을 해보시면은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게 컨트롤 숫자 위에 있는 거, 위에 있는 숫자 키 1, 2, 3, 4 해보시면은 이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저는 이거 다른 단축키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안 되는데 컨트롤 누르고서 숫자 1, 2, 3, 4 하셔도 돼요. 그리고 새 탭을 열어야 된다. 컨트롤 T. 얘를 꺼야 된다. 내가 현재 위치한 탭을 꺼야 된다. 컨트롤 W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거 있어요. 제가 이거를 실수로 껐어요. 이렇게 실수로 끄는 경우 있잖아요. 뭐 검색 결과 같은 거 볼 때 다시 살려야겠다 하시면은 컨트롤 쉬프트 T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탭은 살아나요. 이 내용은 사라질 수 있는데 탭은 살아나요. 써놨던 거는 사라질 수 있지만 탭 정도는 살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거 단축키 같은 거 궁금하신 분들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글링을 먼저 해보시면 됩니다. 알려줄 거예요. 자주 쓰는 거 몇 개만 아셔도 되고요. 뭐 윈도우 단축키, 크롬 단축키 이런 걸로 검색을 해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거 안 따라 적으셔도 돼요. 일단 보세요. 요 하나하나가 뭔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게 어디 있는 거냐면 이 모양 그대로를 쓴 거예요. 그냥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요 하나 클래스가 뭐지, 뭐 메인이 뭐지, 퍼블릭이 뭐지, 스태틱이 뭐지, 이건 몰라도 되는데 지금은 이게 메인 클래스다, 이게 메인 메서드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현재는 지금 클래스가 뭔지, 뭐 퍼블릭이 뭔지, 스태틱이 뭔지, 보이드가 뭔지 이런 거는 수업 진행하면서 좀 퍼즐 조각 맞추듯이 하나하나씩 배울 거고요. 얘가 메인 클래스다, 얘가 메인 메서드다는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메인 클래스 찾아보세요 하면은 얘를 가리킬 수 있어야 되고요. 메인 메서드 찾아보세요 하면은 얘를 가리킬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자, 이 화면만 봅시다. 이거 메모장. 메인 클래스랑 메인 메서드의 차이점은 뭐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차이점. 둘 다 이름이 메인이래요. 당장 보이는 차이점은 얘는 대문자고 얘는 소문자고, 그죠? 이것도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이 있죠. 자,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예요.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각각의 역할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중괄호 있죠. 중괄호 있어요. 이렇게 하나 짝이고요. 여기 보시면 중괄호 하나 있어요. 또 중괄호 여기 있죠. 이렇게 하나씩 짝이에요. 그러니까 총 두 쌍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빨간 놈이랑 파란 놈이랑 지금 차이점은 한번 들여쓰기를 했다 라는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괜히 띈 게 아니라 얘도 만들 때부터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 디폴트예요, 디폴트. 그리고 심지어 이 줄은 하나 더 들여쓰기를 했죠. 총 두 칸. 이거는 좀 병적으로 지켜야 됩니다. 초반에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여도 좀 나중에 중요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코드는 사람이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보기 편해야 돼요. 그래서 얘랑 짝이 되는 거 얘고요. 얘랑 짝이 되는 거 이 녀석이에요. 들여쓰기 한 번 했고요. 들여쓰기 두 번 했어요. 들여쓰기 한 번 한 놈이랑 두 번 한 놈이랑 차이는, 자, 이 덩어리의 입장에서 얘를 감싸는 중괄호는 몇 쌍이에요? 한 쌍 있는 거죠. 이거랑 이거 한 쌍이 얘를 감싸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한 번 들여쓰기를 한 거예요.
얘 입장에서 얘를 감싸는 중괄호는 총 몇 쌍이에요? 두 쌍인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한 쌍이랑 이렇게 한 쌍이랑, 그래서 두 번 들여쓰기 한 거예요. 여기서 들여쓰기란 인덴트라고 표현하고요. 이거는 설정을 해놨어요. 아까 인덴트 타입이랑 인덴트 사이즈로. 그래서 이때는 탭을 눌러주시면 돼요. 얘는 틀린 모양이에요. 얘는 두 번 감싸줬기 때문에 한 번 더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틀린 모양이에요. 이런 거 다 틀린 모양이에요. 이렇게 한 번 들여쓰기 해줘야 되는 거고요. 얘는 중괄호가 총 두 쌍이 감싸고 있으니까 두 번 들여쓰기 해줘야 되는데, 얘는 탭키 누르시면 돼요. 또는 스페이스바 두 번. 스페이스바 한 번은 좀 짧아요. 스페이스바 두 번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얘 뭔지 모르겠고 얘 뭔지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대신에 프린트잖아요. 출력을 의미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콘솔창, 즉 화면의 출력을 의미해요. 이 한 줄은 어떠한 기능을 맡고 있는데, 얘가 맡은 기능은 이게 다예요. 이 안에 들어있는 거를 화면에다가 출력해야겠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가 없으면은 이런 거는 보이지 않겠다는 거죠. 그죠? 실행을 다 하고 끝났지만 보이지 않고 있잖아요. 얘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줄 때문에 결과가 바뀐 겁니다. 그냥. 그러면 얘를 두 번 썼대요. 이렇게. 그거 맞나요? 이렇게 쓰면 얘는 좀 이상한데 라고 느끼셨어야 돼요. 왜냐면 얘랑 얘랑 둘 다 똑같이 그냥 중괄호 두 쌍이 감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랑 세 번째 줄이랑 네 번째 줄은 위상이 같아야 돼요. 위상이 같아야 된다는 거는 들여쓰기의 수준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쓸 때마다 들여쓰기 이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런 습관을 좀 들이셔야 됩니다. 얘도 두 번씩 감싸진 거예요. 얘네 세 줄 다. 그래서 코드를 쓰는 부분은 요 메인 메서드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안쪽이 돼야 하고요. 지금은 실행을 해보면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얘네 세 줄이 그대로 출력이 됐다는 거죠. 여기서 캐치해야 되는 거는 줄 바꿈을 했다예요. 그 다음 줄에 썼네요. 실제로 이렇게 쓰면은 프린트 ln에서 프린트까지만 썼어요. 이때 캐치해야 되는 거는 얘는 자동 줄 바꿈이 아니다. 다른 결과입니다. 얘는 프린트 ln을 쓰는 거랑 프린트를 쓰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좀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얘는 여기서 ln은 그냥 라인을 의미합니다. 그냥 한 줄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통해서 내가 뽑아낼 수 있는 정보들을 먼저 생각을 해보고 진짠가? 는 테스트를 해보면 되는 거고, 아니면은 뭐 구글링을 해봐도 되는 거고,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렇게 쓰면은 뭐라고 나오지?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보시면은 클리어가 있어요. 전에 했던 거를 지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거 이렇게 되겠구나 하고 끝내면 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시행을 한 번쯤은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1, 2, 3 순서대로 나왔다인 거잖아요. 이렇게요. 그럼 위에서 아래로인가? 하나쯤 더 해보면은 답이 나오죠. 또는 얘를 반복 시행을 해본다면 답이 나올 거예요. 얘네들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줄바꿈을 해서 나온 거는 이게 ln이기 때문이고, 여기 하이 1, 2, 3, 4라고 나온 이유는 이 쌍따옴표가 전부 다 감싸고 있으니까인 거고, 쌍따옴표로 감싼 이 부분들이 출력되는 거는 이 한 줄 때문인 거고, 얘네들은 엄연히 순서가 있는데 얘는 위에서 아래로 읽어드립니다. 좀 진짜 많이 해보셔야 돼요. 이게 어느 때는 3, 2, 1 뭐 이런 순서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프로그램은 위에서 아래로 진행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실행을 하면은 뭐 이런 거 다 안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 쌍따옴표도 심지어 안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거 요거는 보이셔야 돼요. 그래야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써 있는 거랑 여기 써 있는 거랑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점, 어떤 뭐 변화가 있는가. 그래서 만약에 이걸 쓰다가 코드를 쓰다가 내가 뭐 이런 걸 빠뜨렸다면 얘가 뭐라고 할 거예요. 빠뜨렸다면 네, 그죠? 이렇게요. 네 번째 줄에 여기 네 번째 줄 여기에 여기죠. 이거 없다 라고 해주죠. 이거 말고도 에러 메시지는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 이거 안 된다, 이거 에러 났다 하고서 그냥 여길 보시면 안 돼요. 이거 에러 났네, 이거 실행 안 되네 하고서 여기 보시면 되는 게 아니에요. 얘는 무조건 읽어야 돼요. 그냥 뭔 뜻인지 몰라도 되니까 뉘앙스 정도만 파악해도 되니까 무조건 읽어야 돼요. 이거 모르면은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나중에 더 심하게 작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얘 말고 내가 뭐 이런 거 철자를 빼먹었다 그러면 당장 또 다른 에러로 뭐라 하잖아요. package sys does not exist 이런 건 없다.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이런 애는 없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기반으로 역추적을 해서 가야 돼요. 그냥 당장 어디가 잘못됐지라고 여길 보면 되는 게 아니라 얘를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별로 책을 안 좋아하는 게 책으로 공부를 안 해도 되는 이유예요. 이걸 알려주니까요. 어느 정도 알려주니까요. 그래서 책은 좀 나중에 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담고 있는 그 내용 자체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으니까 웬만한 건 구글로 해결을 해주시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문제들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문제를 가져올 때는 그냥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럼 새 탭으로 이렇게 뜰 거예요. 좀 기다리시면 이렇게 새 탭으로 뜨는데 여기 중간에 보시면 show files가 있죠. 이걸 누르면 되는 게 아니라 show files show files를 보시면 여기 파일이 들어있어요. main.java 얘를 전체 복사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게 아래까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맨 아래서부터 위에까지 하나도 빠뜨리는 거 없이 이거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요 슬래시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얘를 전체 복사해서 여기에다가 붙여넣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러면 메인이 겹치기 때문에 이 경우는 피해 주시고 얘를 비활성화를 시켜야 돼요. 컨트롤 슬래시 눌러주시면 됩니다. 컨트롤 슬래시. 그러면 이런 앞에 슬래시 두 개가
붙으면서 얘네들은 주석 처리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읽어드리지 않는 코드예요, 컴퓨터가. 다시 컨트롤 슬래시 해주시면 풀리게 되고요. 이런 상태로 실행을 해주셔야지 겹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 문제를 풀어야 된다. 지금 문제 총 3개 들어있잖아요. 그 다음 문제를 풀어야 된다면 똑같은 방법으로 밑에다가 붙여넣기 하시고 이전 문제를 주석 처리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근데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굳이 전에 걸 안 남겨놔도 돼요. 왜냐면 정답은 이 밑에 다 들어있는데 제가 그냥 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그냥 풀고서 이게 맞나 틀렸나만 확인하면 되는 거라서 가져오실 때 얘를 복사를 했다면 Ctrl A, Ctrl V 하시면 제일 깔끔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있던 거 전부 다 덮어쓰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Ctrl A, Ctrl V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요 세 문제 진행을 해주세요. 다 하신 분들은 코드 좀 멀지 하시면 됩니다. 자, 좀 진행을 할 건데요. 기초적인 것만 알려드렸지 이렇게 문제를 푸는 방법은 알려드리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이런 문제를 마주쳤을 때 어떻게 활용을 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가를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당장 안녕하세요를 10번 출력해달라고 하니까 당장 실행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한 번이 나오는데 얘를 10줄 또는 10번 쓰면 되겠구나. 이러면 10번 출력이 되겠죠. 자, 이게 진짜 10개인지 궁금하다 하시면은 이렇게 출력을 해도 되는 거고요. 자, 이러면 10개가 맞으니까요.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거고. 그럼 여기다가 이런 건 안 되나? 해보면 되잖아요, 이런 건. 안 된대요. 얘가 정해놓은 규칙에 우리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건 기초적인 문법이라서 이런 거 지금 테스트를 많이 해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만약에 뭐 이게 이렇게 밖에 있으면 안 되나? 안 된대요. 그럼 다음부터 이렇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지금 그냥 이런 거 파악하는 시간을 좀 가져주시고요. 두 번째 거 보시면은 조건이 이렇게 붙어 있을 거예요. 얘는 한 번만 쓰래요. 근데 안녕하세요를 10번 출력을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되나? 이렇게 10줄 쓰면 되나? 했는데 안 된대요. 그럼 이건 문법이 아닌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면 아까랑은 모양이 좀 다르지만 얘도 10개입니다. 10번이에요. 아까는 10줄 나온 거고 얘는 가로로 한 줄이지만 10개이니까 10번이죠. 얘도 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점은 줄 바꿈을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에서 나오는 거고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안 된다고 뭐라 하잖아요. 그럼 이거 안 되네 하시면 안 되고 6번째 줄에 여기서 뭔가 이상하된다 하면은 이제 6번째 줄에 여기쯤이네 를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지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저는 역슬래시에 대해서 한 번도 말씀을 드린 적이 없어요. 대신에 힌트 정도는 여기 넣어드렸는데 이걸 쓰면 어떻게 될지는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실행하면은 안이랑 0이랑 줄바꿈을 해서 나오는데 이게 만약에 없다면 그럼 이 녀석의 역할이 나온 거잖아요. 벌써 줄바꿈을 맡고 있습니다.
얘는 뭐냐면 지금 학원 키보드 기준으로 했을 때 지우는 거 있죠. 백스페이스 아래에 있어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메모장에서 쓰면 그 물음표랑 엮여 있는 거는 슬래시고요. 얘는 역슬래시입니다. 역슬래시. 근데 똑같은 키를 여기서 누르면 또 달라요. 이렇게 아마 키보드마다 좀 차이가 있을 건데 보통은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한글 키보드라면. 해외 키보드는 이런 표시가 없고요. 위치가 키보드마다 약간 다를 겁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역슬래시. 얘가 슬래시. 얘는 반대라서 역슬래시. 요거랑 짝이 되는 거는 버티컬 바 수직선입니다. 그래서 뭘 누르고 있는가는 파악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안녕하세요를 10번이니까 이러면 되네요. 얘는 한 번만 쓰라고 했고 얘를 이용해서 줄바꿈을 해달라고 했으니까요. 마지막에도 요거 있죠. 요거 요 한 줄. 얘가 만약에 없다면 테스트를 해보자면 이건 결과가 다른 거예요. 그냥 똑같이 10줄이 나왔네가 아니라 마지막에 줄바꿈을 했냐 하지 않았냐로 결과가 달라진 겁니다. 마지막에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좀 파악을 해나가면서 문제를 통해서 제가 개념 설명을 할 때도 있을 거고, 아니면 그냥 바로 개념 설명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때도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될 건데, 첫 시간이라서 크게 막 내용적인 부분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대신에 다음 시간부터는 얘를 이용해서 이제 뭔가를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한 것까지만 알고 오시면 됩니다. 오늘 금요일이라서 좀 다음 시간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데, 주말 동안에는 이거 뭐 쉽잖아요. 지금 어렵지 않잖아요. 코드.org에 좀 투자를 해주시고, 타자 느리신 분들 특히 타자 연습 해주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같은 경우는 여기 이렇게 들어 있어요. 바로 문제 바로 밑에 이렇게 들어 있으니까 집에서 그냥 혼자 힘으로 풀어 보신 뒤에 정답 보시면은 그에 대한 그 문제에 해당하는 정답이 들어 있을 거라서 비교 정도만 해주시면 돼요. 이게 맞았는가 틀렸는가 이걸 보고서 따라치는 게 아니에요. 따라치는 건 별로 효과가 없어요.